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뿐만 아니라 중국발 환율 전쟁까지 G2의 악재가 여러 얼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계속된 G2 악재 속에서 우리 증시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확인 작업이 필요한 단계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런 G2발 악재, 시간을 투자한다면, 시간을 들인다면 좋아질 만한 재료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또 가능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유독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증권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불안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리포트도 있었고요. 점진적인 인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한 차례 인상 이후에 저금리 기조는 계속 이어진다. 연준의 입장과도 동일하지만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우리나라가 실적 장세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전망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경기 회복은 수출이라는 경로로 여타 국가에 파급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입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리포트였고요. 또 환율이 중요한데 이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이고 엔화 대비 약세인 상황이 가장 좋은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달러화는 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내용.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전후의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박스권의 전략을 펴가자. 이런 전망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또 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25년 만에 목표치인 7%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주냐 내수주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참 어떤 것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의 모습을 좀 차분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밀립니다. 다소 억울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증시 꾸준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 미국과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 중국 쪽에서의 변화, 그런데 왜 우리 증시가 완충잔치가 되어야 하는지 다소 억울하지만 일단 시작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바꿔 나가는 게 좀 더 현명하겠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보합권 내에서의 혼조 양상입니다. 초반에는 갭상승 출발, 상승폭을 서서히 반납하다가 하락 전환도 나왔었는데요. 현재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아주 소폭의 상승입니다. 거의 보합권이고요. 전일 종가와 비슷합니다. 1970선 부근을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장 초반에는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지금 분홍색 라인, 5일 이동평균선에 좀 맞닿으며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한 영향이 좀 반영됐었는데 이렇게 음봉을 형성하면서 장중에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이어서 수급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외국인이 들어오기는 왔는데 좀 확실하게 컴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다소 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24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이지만 그 물량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어서 확실하게 돌아섰다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한 듯 싶고요. 개인 쪽에서는 37억 원의 역시나 제한적인 매수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현재는 3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업종 절반 정도씩 구성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이 IT 대형주들이 시장 대비 선전하고 또 대안으로 꼽히던 음식료주들 오늘 크게 밀려납니다. 일단은 좀 밀려난 쪽부터 보시면은요. 이 음식료품 업종 지수가 2% 넘게 밀리는 유일한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쪽, 오늘 시멘트 쪽 흐름이 다소 좀 부진하면서 1.6%대 하락, 건자재주들의 약세 흐름이 좀 반영된 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기계와 종이목재, 의료정밀도 나란히 1% 이상 밀려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맏형이 좀 지수를 방어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수는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선전에 힘입어서 전기전자 업종지수 1.8% 정도 오르고 있고요. 운송 장비 쪽, 자동차도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와 은행, 철강금속 순으로 0.5% 약간 넘는 수준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 대비로는 조금 더 낮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방어 노력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시총 상위주를 쭉 보시면은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보이죠. 어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형님 두 종목이 나란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장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이 신제품 언팩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좀 계속해서 밀려났었죠. 그런데 오늘장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2.17%의 상승 흐름, 112만 8천 원 부근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SK하이닉스도 소폭이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3만 6천 원권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주들도 현대차 현재 3포인트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 정도, 기아차도 오늘 흐름 양호하고요. 원달러 환율 흐름과 좀 묶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자동차주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가 됩니다. 반면에 조정받는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삼성 SDS, 그리고 제일모직이나 LG화학 정도가 꼽히는데요. 조정받는 종목들은 1% 미만으로, 다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좀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의 대표 주자의 선전을 좀 확인하셨다면은 반면에 오늘 가장 크게 밀려나는 음식료품주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어제까지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이었습니다. 이 IT나 수출주들, 경기 민감주들은 주로 7월 달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8월 달에는 내수주들, 그동안에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업종군들 쪽에서 실적 발표가 쏟아졌습니다. 역시나 그 여파도 조금은 뒤늦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음식료품 업종, 이제 실적의 후폭풍권 내에 놓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살아남은 쪽 농심, 반면에 좀 급락하는 쪽 사조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조그룹은 동반 급락입니다. 지금 5종목 묶어봤는데요. 2에서 20%까지 일단은 마이너스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사조산업은 어닝 쇼크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좀 보시면은요, 43억 원 수준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거의 한 40%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었고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현재는 7만 6천 원권 내에 놓여 있습니다. 사조 대림도 9%대 조정, 사조 시푸드, 사조 오양도 5% 안팎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심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7%대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농심 홀딩스도 나란히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심의 실적 과연 어느 정도 좋았을까요? 증권가의 분석까지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농심입니다. 네, 농심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농심이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만큼 이 강력한 실적 개선에 따라 주가 상승을 기대했는데요.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교보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화끈한 ASP 상승이 이끈 어닝 서프라이즈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4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한 ASP, 즉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했고요. 또 시장 점유율 회복에 따른 판매량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2분기 실적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5,29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45% 증가한 2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교보증권의 추정 영업이익 160억 원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한 ASP 상승과 또 시장 점유율 회복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2분기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났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라면 시장 점유율 반등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라면 매출 증가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최근 농심 라면 시장 점유율 지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올해 들어서 라면의 시장 점유율이 반등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짜왕, 우육탕면, 비빔면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하반기에도 점유율이 소폭 반등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이 시장 점유율 반등과 더불어서 신제품의 판매 단가가 꾸준히 인상될 거라는데요. 하반기에도 신제품 출시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라면 1위에 어울리는 실적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4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짜왕 등 신제품이 히트를 쳤고요. 또 라면 ASP 상승과 재료비 안정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짜왕은 타사 짜파게티 대비 희망 소비자 가격이 67%나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6월에 이미 짜파게티 매출액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경쟁사의 푸시 마케팅 영향이 둔화되면서 신제품 짜왕이 이번 분기에만 200에서 300억 원대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내수 재료비도 국제 이 곡물 가격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짜왕 등 신제품의 히트 덕택에 농심은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부담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농심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7.07% 상승한 35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시고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1%대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 어제 코스닥 지수를 다시금 좀 되짚어보면은요. 장 중에는 어느 정도 좀 무난한 흐름 나타냈다가 2시 구간대부터 갑자기 낙폭을 키웠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부터 매물이 나옵니다. 현재 지수 흐름 보시면은요. 0.83% 하락, 최고 핵심 6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좀 매수 우위를 나타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코스닥에서는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도 100억 원 정도 팝니다. 양쪽에서 강한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는 힘없이 밀려나고 있는 건데요. 이 물량 개인 쪽에서 19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데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이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적인 종목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매물이 집중되는 쪽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많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대안으로 떠올랐던 섹터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자재와 화장품주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자재 같은 경우는요. 이 실적 후반부 발표된 업체들 어닝 쇼크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대표적으로 페인트 관련주들이 그렇습니다. 앞서 산화 페인트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페인트 관련주들은 한 차례 좀 된서를 맞았었는데 오늘 좀 크게 밀려나는 쪽이 바로 노루 페인트입니다. 노루 페인트 2분기 영업이익이 87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들었는데요. 보시면은 꾸준히 상승 흐름 나타내다가 산화 페인트 부진한 실적이 한 차례 급락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밀려나다가 결국에는 노루 페인트의 부진한 실적에 한 차례 더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현재 거의 장중 저점 부분의 움직임이고요.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12,400원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노루 페인트 밀려나면서 노루 홀딩스도 함께 동반 급락이고요. 7% 정도의 약세 흐름, 나머지 페인트주들도 1에서 4% 정도 부진합니다. 보시면은 뭐 벽산이나 하트 쪽, 여기 건자재 쪽이죠. 벽산이 6% 정도 밀려나고 있고요. 그동안 잘 버티던 한샘도 2%대 하락, 현대리바트, NX 동반해서 4% 안팎 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 쪽은요. 이건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1% 하락, 동화기업도 6% 정도 밀려나면서 오늘
오늘 전반적으로 건자지수들 빠르게 밀려나고 있고요. 이어서 화장품 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쪽은 이 건자재들만큼이나 크게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실적도 어느 정도 좀 양호했다라는 평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좀 동반해서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한 증권사의 레포트를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양호하기는 했는데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지난달 7월 달에 화장품 수출 증가율입니다. 증가하기는 했는데 이 증가율 자체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면서 오늘 동반해서 약세 흐름이고요. AVCNC,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가 4%대 동반해서 밀려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가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후 폭풍, 실적 외의 요소들도 있습니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의견 거절을 받은 업체들, 오늘 무더기 하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진 소재하고요. GMP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제출이고요. GMP 하한가, 그리고 현진 소재는 하한가 들어갔다가 지금은 하한가는 약간은 풀렸는데 29%대 급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아로직과 KLT, IDS 이 세 종목은 감사 의견 거절 나왔습니다. 코아로직 하한가고요. KLT는 12% 급락, IDS는 현재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오리엔탈 전공은 이 원래 관리 종목이었는데 실적이 개선되면서 관리 종목 탈피했습니다. 상한가 바로 직행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죠. 이런 시장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재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 효과를 받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유전체 분석 섹터인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빅데이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라면서 규제를 어느 정도 철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5에서 6%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마크로젠, DNA링크, 테라젠, 이텍스가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9월물 지수 확인해 보시죠. 230선 중반입니다. 현재는 236.80포인트. 그래도 선물 쪽은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현재 상승 전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물 쪽 수급 보실까요? 개인 쪽에서의 물량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은 1000계약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관망세입니다. 200계약의 제한적인 매수 우위.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장 선물 쪽 1100계약 정도의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